보시면 구형구축 수치가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데, 보형물별로 이렇게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보형물을 구성하는 실리콘과 보형물의 바깥 껍질이 나의 몸과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형구축이란 여러 원인에 의해 보형물을 싸는 막이 과도하게 두껍거나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보형물들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피막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이야기의 박영지입니다. 성공적인 가슴 성형을 위해선 3가지 조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실력, 병원의 시스템, 마지막으로 보형물입니다. 오늘은 이 보형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스러운 가슴 성형을 위해선 의사의 실력, 병원 시스템, 보형물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도의의 실력, 수술받을 병원의 시스템은 중요하게 따져보고 오시지만 보형물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술만 잘하면 보형물은 뭘 써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미슐랭 맛집을 가보면 셰프들이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식재료에 무척이나 신경을 씁니다. 근데 보형물이 성형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런 셰프들이 식재료가 음식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뛰어난 술기를 갖추고 있는 것이나 고객을 위해 병원에서 체계적인 성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환자분들이 수술 후 흉터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절개를 2에서 2.5cm 정도로 짧게 잡아서 환자분께서 받는 부담감이 적은 편이고 흉터 케어까지 꼼꼼하게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성의를 들여서 꼼꼼하게 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집도의 실력, 병원 시스템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고요. 나머지는 보형물의 선택으로 디테일의 차이를 완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형물을 똑똑하게 고르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는 결국 이물질을 우리 신체 안에 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FDA 임상 데이터인데요. 모티바, 멘토, 엘러간 데이터를 보면서 구형구축, 보형물 파열 수치, 합병증 수치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엘러간사의 경우 구형구축 수치 13.2%, 보형물 파열 수치 2.7%, 합병증 41.3%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멘토의 데이터입니다. 멘토의 경우 구형구축 수치 8.1%, 보형물 파열 수치 0.5%, 합병증 36.6%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티바의 데이터를 보면 구형구축 수치 0.5%, 보형물 파열 수치 0.6%, 합병증 8.4%라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보시면 구형구축 수치가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데, 보형물별로 이렇게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보형물을 구성하는 실리콘과 보형물의 바깥 껍질이 나의 몸과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형구축이란 여러 원인에 의해 보형물을 싸는 막이 과도하게 두껍거나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보형물들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 피막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개법이나 삽입 위치의 차이점들 때문에 합병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잘 따져보고 비교하신 후에 보형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테크닉, 병원의 시스템도 눈여겨보셔야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이고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가슴 보형물이 맞습니다. 가슴 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원하셔서 저와 함께 더 좋은 방향을 같이 모색해보세요. 지금까지 가슴 성형 이야기의 박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